아, 아.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1월달 또 오늘 이제 다 지나갔네요. 예,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2020년도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 1일, 2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설 명절 이후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상당히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매번 뉴스에서 계속 이제 떠들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첫 번째로는 전염병으로 인한 뭐 우리 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제 특징들이나 이런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런 이제 전염병에 대한 공포 심리를 걷어내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투자할 섹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앞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남겼었는데요. 어찌됐든 그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전염병은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간이 잡힐 거예요.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솔직하게 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 뭐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포스러운 겁니다. 맞죠? 당장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 하면 뭐 저 또한 이제 만약에 이런 현재 상황에 그 내가 당사자가 된다 하면 아마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과 주식을 안 하는 사람 둘 다한테 지금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에 대한 이런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섞인 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거를 통해서 이제 관심 끌려고 하는 가짜 뉴스들 막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 뭐 저도 준비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전염병에 관해서는. 하지만 이제 내가 이런 부분을 걸러들여야 될 것과 내가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이 정보들은 어, 스스로가 이제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 현재의 시장 체크하고 두 번째로는 어, 이성적으로 시장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이 끝나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찌됐든 이제 우리 현재 이제 여기 코스피 지수를 띄워놨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이 화면상 그 화질이 좀 나빠서 제대로 잘 안 보일 그좀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3일 장이 마감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명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절이 끝나고 28일 날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명절 동안 이 우한 폐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개발락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뭐 이거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죠.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서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펀드멘탈상 나빠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일시적으로 이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다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지수가 빠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사람들의 이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이렇게 그 추후에 그 발생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 것도 생각 해갖고 이제 뭐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갖고 이제 이렇게 매도 심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제 그 지수는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바닥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그 질병이 언젠가는 이제 소강 국면에 들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확진자도 점점 줄어드는 그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똑같이 이제 뉴스라는 걸 이제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뉴스에서 다 알려줄 거예요. 예.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시장도 이런 패닉 상태에서 조금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을 잘 지켜보고 계시라.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 흐름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갖고 과연 어디까지 이제 빠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락 목표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 종목이 빠진다면은, 현재 흐름상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최대폭은 1982포인트, 그리고 적정폭은 2038,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최대 하락폭 계산기를 이용해서 나온 수치값을 이제 한번 선으로 그어 보도록 할게요. 1982, 2038.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항상 앞전에도 종목 이야기하면서 최대 하락폭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지금 현재 만든 그 이야기 보여드리는 이 최대 하락폭은 지금 현재 여기 올라가 있는 상승에 대한 조정폭을 최대치로 계산했을 때, 이 안에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여기 네모 박스 안에는 돌아서 이 최대폭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탈해 갖고 저항 맞고 다시 빠진 이런 기조가 나온다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질병이라는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잡힐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앞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52주 신고가를 내고 나서 강력한 저항권을 바로 이렇게 돌파하고 안착하고 가면 참 좋겠지만, 이 자리는 225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권인데, 지금 그거를 돌파했는데도 뉴스에서는 52주 신고가가 났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도 않고 다른 말만 계속했다고 제가 저번주에 이야기했죠. 이어서 이야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권에 와서 당연히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전염병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 심리로 인해서 조정받아야 될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조정이 아니고, 이 비이성적인 이제 투심이 나와서 급하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 이제 회복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최대 하락폭 계산기 이상 나온 이 구역 있죠. 1982와 2038 요 밴드 안에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이미 배팅을 다 해갖고 이제 종목을 다 사갖고 물려갖고 내려온 상황이라면 답이 없죠.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자기가 사전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상 현금을 계속 가지고 들고 일부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바닥 저런 자리에 왔을 때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호전적인 호전되고 있다는 상황이 나오면은 빨리 회복하려고 할 거예요, 시장은. 그러면 그때 이제 현금 있는 분들은 저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아마 그 뭐 시장에서 벌써 이야기 나올 때 그러면 먼저 이제 주식 시장은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근에 왔을 때 어떤 움직임 나오냐, 급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 저 부분부터 해갖고는 이제 서서히 이제 여기 보시면 하락폭이 상당히 그 캔들이 길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만약에 혹시라도 온다면은 이 캔들부터가 달라질 거예요. 예, 캔들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든다든지 뭐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횡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어 지금 뭐 너무 급하게 빠지고 있으니까 반등은 뭐 사전에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제 뭐 WTO에서도 이제 그 국제적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이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뭐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강력하게 이제 뭐 이거를 이제 그 확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확산 속도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이런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신 거고. 뭐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국제적으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뉴스를 봤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전염병이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거는 너무 확산이 빨라갖고 지금 문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리가 너무 부각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또 이제 또 나오는 새로운 뉴스들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뭐 이탈리아든 뭐 영국, 유럽 쪽에 뭐 그 외의 나라들도 보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해서 중국 뭐 2주 안에 뭐 왔던 여행 갔다 왔던 사람들 뭐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한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것만 봤을 때 저렇게 해갖고 뭐 달라지겠어 하지만 이게 개인이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한 정부가 이제 나서서 자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더 빨리 뭔가 이제 확산을 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미 이제 많이 퍼져갖고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해갖고 더 안 퍼지게 하기 위한 노력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런 뉴스를 봤을 때는 당장 이제 사람들도 생각은 해보겠죠.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해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뭔가 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약간은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현재 상황이 을 엎을 수 있는 뭐 강력한 카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뭐 약간의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다음 주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찌됐든 현재 이제 퍼져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의심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확진되고 하는 부분들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 명절 있었고 우리나라도 명절 있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명절 이동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가 갖고 뭐 이렇게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수치화돼 갖고 이제 우리한테 알려지게 되는 순간 그에 따른 공포심도 상당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또 생각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확산을 막으려고 한다.
라는 부분 액션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WTO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했고, 예, 이런 부분 한번 이제 잘 연결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한 개 더 있었는데 그 큰 이슈가 한 개 더 있었어요. 영국 브렉시트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우한 폐렴 때문에 못 쳤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영국 브렉시트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묻혔습니다. 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런 부분 큰 이슈들이 지금 이런 그 전염병으로 인한 이제 상황 때문에 많이 묻혀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또 그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건데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지금 독감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매스컴에서 두들기는 게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사상자가 뭐 몇백 명이니 뭐 이렇게 뭐 확진자가 몇만 명, 그 만 명이 다 돼가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미국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지금 만 명이 그 치닫는 그런 상황까지 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뉴스가 잠깐 나오고 있잖아요. 전부 다 계속 우한 폐렴이에요. 예.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이 전염병 혹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큰 시장 중국이라는 큰 시장과 미국이라는 큰 시장 두 곳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하실 때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수출 1등이 중국이고요. 수출 2등이 미국입니다. 그럼 중국과 미국이 둘 다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받겠죠. 두 배로 받겠죠. 예? 맞죠? 그러니 뭐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은 자 여기서 이거 눈 딱 찍어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무역 통계를 그 한 번에 알 수 있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K-스타트인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뭐 이렇게 나있죠. 5대 수출 품목하고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편판, 디스플레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탁 찍어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교역 현황이죠. 수출 1위 25%, 수입 21.3 뭐 이렇게 수지는 흑자, 그리고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어쩌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얘들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랑 2등이 미국입니다. 13.5, 수입도 2등이에요. 12.3, 수지 흑자. 그러니까 중국도 전염병으로 난리야. 그리고 미국도 전염병으로 난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밖에도 안 돌아다니고 소비도 많이 위축될 것이고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이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을 때 환율 갖고 이야기했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소비재 그 내수 이렇게 소비 관련주들은 안 좋다고 했죠. 오히려 이제 기술주 그 수출주들이 더 좋아진다 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환율로 봤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이게 전염병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전염병 봤을 때는 기술주 이런 건 둘째 문제고요. 이 소비가 우리는 수출 기업이에요. 수출하는 그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최대 수출국이 지금 중국, 미국, 중국, 우리나라 여기 우리나라, 한국 최대 수출국인데 둘 다 전염병으로 지금 난리 나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난리 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겠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에 따른 우려감이 바로 증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에 따른 우려감이 바로 증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증세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팔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공포 심리 때문에 투매가 계속 나오는 거야. 예? 지금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 시장 체크에 대한 부분을 짧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현재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집중 있게 봐야 될 것은 현재 그 발생하고 있는 이 전염병, 그리고 미국의 이제 뭐 독감 같은 것들, 추가적인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진정세에 접어드는지 안 접어드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접어들고 있는, 수치적으로 점점점 그 진정세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는 뉴스들이나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여기 1982와 2038 이 부분까지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이 부분에 만약에 주가가 와서 횡보를 하려고 하고 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이게 지수 기준입니다. 그럼 지수가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종목들은 당연히 같이 돌아가겠죠. 예, 맞죠? 예, 이런 부분을 꼭 반드시 체크하시고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를 제가 집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가짜 뉴스 이런 것들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것은 주식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떤 걸 봐야 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이성적으로 이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찌됐든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질병이라는, 전염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고 영원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게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또 이제 그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이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공포심리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흘러갔던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는 급격하게 채워줍니다.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쭉 주구장창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돼가고 뭐 해소됐어 라고, 해소될 거야 라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딱 그런 기대심만 딱 딱 불기 시작하면 이 비이성적으로 내려앉는 거에 대해서는, 예, 또 비이성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V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섹터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냐?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전염병이니 뭐니 해갖고 환율도 올라가고 해서 소비 관련주들, 내수 관련주들, 예, 이런 쪽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현재 그 전염병 플러스 뭐 이런 거 환율 플러스 해갖고 하면 소비 관련주, 소비 내수 관련주들이 지금 안 좋아요. 맞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제가 계속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 이유는 전염병이 돌든 뭘 하든 뭐 하든 간 어찌됐든 간에 있잖아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돼요? 예? 기술적인 부분은 잠깐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지 뭐하지만 시장 상황 때문에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도 기술주들 계속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 이제 지금 현재도 우리 시장에서 보시면 여기 테슬라 차트입니다. 예, 예. 이 우한 폐렴이니 뭐니 카고니 이 애들은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소비 내수 이런 쪽은 하지만 기술주들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 이게 전기차 관련해 갖고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핫한 게 뭐 전기차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를 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거겠죠. 만약에 내가 전기차를 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지수가 뭐 이런 박스권 안에 들어갔고 돌아가려고 한다면
예, 우리가 만약에 예전부터 이제 관심 있게 봐오던 뭐 종목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개만 찍어 볼게요. 뭐 전기차 하면 뭐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그 테슬라에 뭐 납품한다 해갖고 뭐 했는 종목 있죠. 그게 뭐 우리 산업이다. 이걸 뭐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바닥권에서 보고 있었는데 관심은 있었는데 갑자기 뭐 테슬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예, 눈만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한폐렴 때문에 이렇게 다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 빠지겠냐 이거예요. 예? 언제까지 계속 빠지겠냐 이거예요. 계속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 우한폐렴에 있어갖고 이제 뭔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급락해서 빠지는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산업 말고도 많죠. 뭐 전기차에 이제 충전소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 예. 단기적으로 뭐 올라갔다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전기차 지금 테슬라가 저렇게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간다면은 전기차 당연히 앞으로 이제 큰 배터리 시장이 엄청난 큰 시장이라고 이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예, 당연히 충전소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은 이런 이제 악재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게 회복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 막 급격하게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린 좀 더 이제 진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설비나 장비를 또 뭐 공장 증축이나 하게 되면 이제 많은 그런 쪽의 장비 관련주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그냥 갖고 있는 종목도 그냥 툭툭 찍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CIS 이런 종목도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고작 하나 둘셋넷 4년 하고도 뭐 연차로 따지면 이제 5년차 6년차 접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테슬라 관련해 갖고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얘들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한폐렴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상승을 뭐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충격적인 그 하락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빠지겠습니까? 예,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내가 내가 이전에는 관심 있게 보고 있었지만 내가 이제 뭐 갖고 있지 못했다. 그냥 올라가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겁나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위에서 잡아갖고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은 아마 심각할 거예요. 우한폐렴이 완전 죽일 놈 같을 거예요. 중국이 죽일 놈 같을 거예요. 하지만 현금을 추가적인 뭐 이제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빠져주면은 더 좋은 겁니다. 왜? 이런 시장 현재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이 걷어지면은 당연히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예? 이런 쪽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맞겠죠?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는데 해외 이제 그 테슬라 차트를 보여준 거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예, 소비주 이런 관련 내수 관련주들보다는 기술주들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투자하기 하는 데 있어 갖고는 이제 4차 산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뭐 시장의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점진적으로 시장의 악재를 딛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쪽을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현재 이성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소비주나 이런 부분들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밖으로도 덜 나갈 거고 밥은 먹어야 될 건데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반사익을 받는 부분도 당연히 생기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개 차트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아마존 차트. 예, 신고가가 났어요. 아마존
닷컴 뭔줄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같은 데잖아요. 예, 물품 주문하고 이런 것들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 당연히 이제 안 나가니까 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해서 이제 배달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이마트나 이런 쪽에 홈플러스, 월마트의 외국으로 치면은 그런 데는 어떻게 했어요? 예, 주가 빠지고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슈가 있는 곳에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계속적으로 현재도 계속적으로 기술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 최대 이제 기술주의 핵심 대장은 삼성전자입니다. 예, 반도체 맞죠? 근데 4차 산업은 이 IT가 핵심입니다. 예, 이 IT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테슬라 전기차 뭐 이런 것도 뭐 IT랑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자동차도 보면 이제 IT랑 접목이 되죠. 자율주행.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첫 번째는 시장의 전염병으로 시장 체크에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공포 심리, 이 공포스러운 이 우려스러운 이런 전염병 점진적으로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성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좋은 투자처를 찾자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요. 뭐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길어지면 그 재미가 없고 뭐 이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항상 이제 주식은 이런 위험한 상황 혹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들이 꽃을 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에서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앞으로 이제 활짝 꽃 필 수 있는 그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혹은 섹터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잘 선별하시면 돼요. 시장이 좋을 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나쁠 때는 좋은 종목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산업과 회사에 대한 펀드멘탈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모두 다 합쳐갖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런 보석이 될 만한 활짝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서두에 인사드린 것처럼 질병은 의사가 맞죠? 예, 전염병은 의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병 걸리면 의사한테 가시면 돼요. 그 의사가 고쳐주겠죠. 하지만 내 인생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해서 이제 돈 많이 벌어 경제적인 부를 쌓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뭐 한 달에 뭐 일을 직장 생활 해갖고 뭐 남부럽지 않게 벌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주식 투자든 뭐든 부동산 투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 주식을 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성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악재 속에서 숨은 진주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